1948년 11월 14일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이 장남으로 태어난 찰스 필립 아스 조지 황태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관의 무게를 짊어졌다. 왕실은 완벽한 황태자비를 원했고 귀족 출신의 순결하고 순종적인 다이애나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여자 카밀라 파커 볼스에게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유물을 빼닮았고 무조건 그의 말을 들어주는 여인이었다.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한 다이애나 대신 그는 시기와 질투를 피해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았다. 완벽한 아내 다이애나와 첫사랑이자 평생의 연인이었던 카밀라 파커 볼스. 결혼의 의무와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결국 자신의 마음을 선택한 찰스 황태자.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운명,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축복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랑의 이름 앞에 황태자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이었다. 의무가 사랑보다 앞서고 전통이 감정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곳, 영국 왕실. 그곳에서 한 남자는 자신의 마음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했고 자신이 원하는 여자보다 왕실이 선택한 여인을 맞이해야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이면에서 한 사랑은 천천히 밀려나갔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숨겨졌고 숨겨야만 했고 그러면서도 더 깊어졌다. 그 남자 찰스 황태자,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이름. 카밀라 파커 볼스. 공식적인 부인이 아닌 함께 왕관을 쓰지 못한 여자. 그러나 마음속 왕좌는 오직 그녀만이 차지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은 묻는다. 그는 왜 끝까지 그녀를 놓지 못했을까? 다이애나라는 완벽한 선택이 있었음에도 그는 왜 다시 돌아갔을까? 그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또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집착도 아니었다. 그의 첫사랑은 단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를 지배하고 미래를 결정짓는 감정의 축이었다. 그 사랑은 왕실의 규범을 흔들고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며 한 여성을 그림자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놓지 않았다. 카밀라는 황태자라는 거대한 의무 앞에서 포기되었어야 할 여자였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여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세월은 그녀를 다시 그의 곁으로 이끌었다.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녀가 결국 황태자의 공식적인 아내가 되었을 때 세상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사랑의 회복이 아니다. 왕실이라는 거대한 무대 뒤편에서 벌어졌던 오랜 시간의 갈등과 억압, 그리고 선택의 서사시다. 오늘 우리는 황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한 여자의 사랑 앞에선 어린 소년처럼 흔들렸던 한 남자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그리고 되묻게 될 것이다. 사랑이란 과연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제 황태자의 첫사랑, 그 시작으로 들어가 보자. 그녀는 모든 조건을 갖춘 여자였다.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어리고 순수하며 국민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여자. 그녀의 이름 다이애나 스펜서. 왕실은 그녀를 완벽한 신부로 선택했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순결했다. 왕실에게는 그것이 중요했다. 단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위를 잇기 위한 조건이자 국가의 상징을 지켜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녀는 무대에 등장해야 했고 수많은 시선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태자비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황태자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엔 언제나 카밀라 파커 볼스가 있었다. 그녀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고 결혼한 여인이었으며 때로는 거칠고 유머러스했으며 무대보다 무대 뒤에서 빛나는 여자였다. 왕실은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순수하지 않다고, 황태자비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찰스는 다이애나를 선택했다. 자신의 의지보다 왕실의 명령을 우선한 선택. 하지만 마음은 정직했다. 다이애나는 아름다웠지만 카밀라는 편안했고 유일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연결된 감정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카밀라를 잊지 못한 찰스는 결혼 이후에도 그녀를 계속 만났다. 그 만남은 은밀했지만 그 은밀함 속에 더 뜨겁고 집요한 욕망이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그 모든 것을 눈치챘다. 결혼 초반부터 그녀는 찰스의 마음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걸 느꼈다. 결혼식 전날 밤 카밀라와 찰스가 은밀히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눈치챘고 다이애나는 혼란과 배신감에 휩싸인 채 결혼식장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그렇게 한 남자의 선택된 여자가 되었지만 한 남자의 사랑받는 여자가 되진 못했다.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은 무대에서만 유효했다. 무대가 꺼지고 카메라가 꺼지면 그녀는 혼자였고
그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다. 한편 카밀라는 공식적인 자리는 없었지만 늘 그의 곁을 맴돌았다. 그는 누구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카밀라에게 털어놓았고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이해했고 위로했고 버텨냈다. 황태자비 다이애나 그리고 그림자 속 연인 카밀라. 한 명은 선택되었고 한 명은 지켜졌다. 이 기이한 삼각 구도의 중심에서 무너져 갔었던 건 늘 공식적인 여자였다. 황태자는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사랑을 잊지 못했고 왕실은 전통과 이미지 사이에서 한 여인의 고통을 보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하는 완벽함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우리는 다이애나의 눈빛을 통해 차마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흔들리는 감정, 무너지는 황태자비의 심리, 사랑받지 못한다는 확신은 여인을 가장 깊은 어둠으로 이끈다. 찰스와의 결혼 생활은 겉으론 화려했지만 다이애나의 내면은 점점 바스라져 가고 있었다. 카밀라의 존재는 항상 그녀의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따라다녔고 사라지지 않았으며 결국은 그녀 안으로 파고들었다. 다이애나는 처음엔 자신이 잘하면 사랑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말투를 고치고 매너를 익히고 궁정 예절과 외교 사절단 의전까지 모두 철저히 배웠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혼자였다. 궁 안에서 그 넓은 공간에서 늘 고립되어 있었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내면으로 가라앉았다.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고 자신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내가 문제일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그녀의 식사는 줄어들었고 체중은 급격히 변했다. 카메라 앞에선 웃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토하고 울고 무너졌다. 다이애나는 섭식장애와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몸을 내던지기도 했고 손목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그녀의 감정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기 시작했다.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는 여자, 황태자 위로서의 분미가 부족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왜 그녀는 울었는가? 세상은 그녀를 요란하고 감정적인 여인으로 몰았지만 실상은 사랑이 결핍된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려다 무너진 한 인간일 뿐이었다. 찰스는 카밀라를 만났고 다이애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내가 무엇을 해도 이 관계는 나아지지 않아. 그래서 그녀는 침묵하는 대신 외로움을 선택했다. 기자들과의 접촉이 많아졌고 언론에 슬쩍 흘리는 이야기들이 늘어났다. 대중은 그녀의 편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무기처럼 사용하고 싶었다. 찰스는 그녀의 감정 폭발을 불편해했고 카밀라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다이애나는 사랑을 얻지 못한 결혼이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왜곡시키는지를 하루하루 온몸으로 겪었다. 그녀는 자신이 투명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술은 침묵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침묵을 깨다. 파노라마 인터뷰의 전말 1995년 11월 20일 밤 영국 전역에 한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전 세계 2천만 명 이상이 지켜본 BBC 파노라마 인터뷰. 카메라 앞에 앉은 다이애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왕실의 민낯을 드러냈다. 우리 결혼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붐볐죠. 이 한마디는 폭탄이었다. 황태자비가 왕실 내부 문제, 특히 남편의 불륜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다이애나는 더 이상 황태자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진 여성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인터뷰는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말할 준비를 해왔다. 남몰래 메모를 남기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접촉했고 자신의 진심을 들려줄 단 한 명의 언론인을 찾았다. 그가 바로 BBC의 저널리스트 마틴 베스요. 그는 왕실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유일한 창구가 되어주겠다고 다가왔다. 하지만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짜 문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는 오랜 망설임 끝에 결단을 내린다. 내가 침묵하면 내 이야기는 사라질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이제는 세상과 나누기로 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배신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기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 했다. 특히 이 인터뷰에서 다이애나는 찰스의 불륜을 암시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 섭식장애, 자살 충동까지 모두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녀는 약자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이였고 상처를 말할 용기를 가진 이였다. 이 인터뷰 이후 왕실은 충격에 빠졌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두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이혼을 권고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분노한 이는 찰스였다. 다이애나가 인터뷰에 응한 이유 중 하나는 찰스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그녀는 카밀라와의 관계를 단절해달라고 남편에게 수차례 부탁했다. 하지만 찰스는 나는 영국 왕들 중에 정부가 없는 첫 번째 왕이 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남기며 거절했다. 그는 왕실의 역사 속에서 왕이 정부를 두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 믿었다. 자신의 불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심지어 자랑스럽게까지 여겼다. 그 오만한 태도는 다이애나에게 결정적인 실망을 안겨주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 고통은 이해해 주었어야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파노라마 인터뷰는 그녀의 외침이었고 자신을 가려운 그림자를 찢는 첫 번째 칼날이었다. 그 칼날은 비단 찰스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왕실 전체에 그리고 여성에게 침묵만을 요구하는 사회 전체를 향해 들이댄 것이었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지만 진실을 말한 그녀는 과연 자유로워졌을까? 다이애나의 입에서 진실이 쏟아져 나온 그날 이후 세상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왕실은 충격을 받았고 국민은 충격을 넘어 혼란에 빠졌다. 황태자비가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고 정신건강과 섭식장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고백했다는 사실은 당시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가 단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왕실 인형이 아니라는 것,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것. 다이애나는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그녀만의 방식으로 억압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침묵하던 사람들에게 말할 용기를 건넨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폭로 후 엘리자베스 여왕은 다이애나와 찰스의 이혼을 공식적으로 명령했다. 왕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를 별거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다이애나의 인터뷰는 그들조차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1996년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다. 다이애나는 웨일스 공주라는 칭호는 유지했지만 전하, Her Royal Highness의 호칭은 박탈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니었다. 왕실과의 완전한 단절, 더 이상 왕실 일원이 아님을 상징하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이후 더 이상 버킹엄 궁에 들어갈 수 없었고 공식적인 왕실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왕실을 떠난 뒤 세상은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전보다 더 활발하게 난민, 아동, 에이즈 환자, 지뢰 제거 활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펼쳤고 그 진정성은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그녀는 왕실의 틀 밖으로 나와 다이애나 스펜서로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정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자유로워진 만큼 위험해졌다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은 그녀의 삶을 집요하게 쫓았다. 그녀가 누구와 식사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심지어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까지 모든 것이 헤드라인이 되었다. 다이애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또 다른 감시와 고립의 이름이기도 했다.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는 파리 알마대교 아래의 터널에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차량 뒤를 쫓던 건 다름 아닌 파파라치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는 결국 왕실이 아닌 세상의 시선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수많은 추모의 물결이 버킹엄 궁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세계 인물이라 불렀고 황태자비가 아닌 사랑받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녀가 남긴 BBC 인터뷰는 여전히 회자된다.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영화, 기사, 책이 그날의 파노라마 인터뷰를 다루며 그녀의 용기와 상처를 조명한다. 찰스와 카밀라는 2005년 결국 결혼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적 반감은 매우 컸다. 다이애나가 남긴 감정의 파동은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다. 다이애나는 죽어서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단지 한 황태자비가 아니었다. 진실을 말한 여성이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한 인간이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살았지만 그림자를 꿰뚫고 빛을 선택했다. 그 빛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희망의 형태로 기억되고 있다. 기억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빛이었다. 다이애나,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한 여인의 눈빛을 떠올리게 된다. 부드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그 눈빛은 왕실이라는 황금 감옥 안에 갇혀 자신의 존재를 잃어가던 한 여성의 기록이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녀는 운명을 거스른 사람이라고. 침묵해야만 했던 자리에 진실을 쏟아낸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녀의 폭로는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사실 그것은 도망칠 수 없는 절규였고 한 여인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국민 앞에서, 그리고 결국은 전 세계 앞에서 그녀는 말했다. 나는 이 결혼에서 혼자였다.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는 늘 투명한 존재였다. 다이애나는 누구보다 사랑을 원했던 사람이다. 황태자비로서의 삶이 아닌 한 여자로서의 인정과 애정.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것은 늘 벽이었다. 전통이라는 이름의 장벽, 침묵이라는 굴레,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의 배신. 그녀는 그 벽을 직접 깨부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남긴 이야기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언어를 건넸다. 다이애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기억한다. 진심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니까.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선명히 빛나고 있다. 다이애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폭로한 그날 이후로도 그녀의 존재는 누군가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찰스 황태자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다이애나를 완전히 놓지 못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늘 그의 첫사랑 카밀라가 있었다. 왕위보다 깊은 사랑, 공식보다 오래된 감정.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 누구도 몰랐던 황태자의 가슴 속 첫사랑의 실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왜 끝까지 그녀를 놓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이애나와 어떤 충돌을 빚었을까? 다이애나의 그림자가 남긴 이야기 뒤 그 그림자에 가려졌던 사랑의 얼굴을 마주해 보았습니다. 찰스 황태자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